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강의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비교 구문 하면 비교급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 구문이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이면 비교급은 하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편이 들어가면 기본이 되는 단어가 또는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기본이 되는 품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명사나 동사나 이런 표현보다는 형용사나 부사가 주된 품사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급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급을 이용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비슷한 걸 비교, 같은 걸 비교한다. 그래서 동등 비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비슷하거나 같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서 중요한 품사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주된 품사니까 적어두고요. 이 앞에 그리고 뒤에 as를 붙여주시면 원급을 이용한 비교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 붙은 as는 뭐냐? 라고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as는 부사입니다. 뭐뭐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as는 접속사입니다. 해석은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as는 우리가 앞에서 등위 접속사 and, but, or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앞뒤에 같은 단어를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예문을 한번 보면 He runs fast. 자, 그 사람은 빨리 달려요. 자, 그런데 She runs fast. 그녀도 빨리 달려요. 뭐 뒤에 to를 쓰든 안 쓰든 같은 의미니까 그 부분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문장을 이 원급 비교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빨리 달리죠. 그녀도 빨리 달리죠. 어때요? 느낌상 시속 몇 킬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둘 다 빠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빨리 달리는 것만큼 그 사람도 빨리 달려요. 이런 개념으로 비슷한 것끼리 또는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한다. 그래서 원급 비교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급 비교를 쓸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찾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앞문장에서 봤더니 여기 fast가 부사예요. 왜냐하면 빨리 달린다,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동사 수식은 부사가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써보면 He runs 쓰고요. 자, 형용사나 부사 앞뒤에 as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부사 앞에 as를 붙이고 fast 그대로 써주시고요. 뒤에 as 하나 더 붙이고 난 다음에, 자, 뒤쪽에 있는 문장을 as가 접속사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일단 써보고요. She runs fast.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빨리 달리는 것만큼 그 사람도 빨리 달린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as는 뭐뭐와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와 같은. 자, 다시 그걸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빨리 달리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빨리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뭐뭐와 같이라고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의미가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as는 원래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s는 접속사다. and but were와 마찬가지로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뒤쪽 문장과 앞쪽 문장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죠? runs fast가 공통된 단어죠. 그래서 runs fast를 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급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as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니 as 사이에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부사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s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를 써야 될 때와 부사를 써야 될 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as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냐 as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느냐 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 앞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는 세 가지죠. 진짜 동사 세 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런데 조동사가 답이 되려면 뒤쪽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뒤에 있는 as는 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를 썼을 때 as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고 어떤 동사를 썼을 때 as 사이에 부사가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이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뭐라고 했냐면 부사라고 얘기했죠. 부사는 없는 것처럼 취급해라. 살짝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as를 가려볼게요. 그럼 무슨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그래서 as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 동사를 넣어라 라고 정리가 됐을 때 비동사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s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있는 as를 살짝 가려보면 부사가 하는 일이 뭐죠? 동사 수식이죠. 그 중에서 아까 동사가 우리가 두 가지를 예를 들었으니까 일반 동사가 들어가면 이 부사가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as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as가 문장 거의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쪽 문장은 완전한 문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뒤에 만약에 as 사이에 이렇게 빈칸이 있다 그럴 때는 이 as 사이에 부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